자, 7강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방정식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해서 보통 이루어지는데 부등식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자, 이론 잘 보시고 또 개념 정리 잘 되셨으면 저랑 같이 연습 문제 또 들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A하고 B가 양수라는 것만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C하고 D도 양수인데요. D분의 A가 C분의 B보다 큰 것을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보여라 라고 그랬네요.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네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잘 배우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죠. 오히려 주의할 것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겠죠. 뭘만 주의하시면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장난칠 때죠. 음수를 가지고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어떤 부등식에 양쪽에 양수를 더해주든 음수를 더해주든 그거는 큰 부등식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음수를 가지고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부등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식을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해볼까라고 고민했더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렇죠? 하나씩 우리가 봐볼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식에서 A가 B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강제로 D를 나눠줄 거예요. D를 한번 나눠줘 볼까요? 근데 T가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부등호는 변함이 없고 단지 A분의 D, 그쵸? B분의 D. 얘는 당연히 역시 0보다 크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식을 가지고 좀 우리가 또 만들어 볼까요? C분의 D인데요. 저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저기 보시면 C가 D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얘하고 얘를 한번 역수를 취해 볼까요? 그럼 얘가 D로 가고 얘가 D로 가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D분의 1이 그쵸? C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얘도 당연히 양수겠죠. 얘가 2번 식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디만 보시냐면 여기다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D분의 D분의 B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2번 식에다가 저기 뭘 곱해준다? 그쵸? B를 다 곱해줘 볼게요. 근데 B는 양수이기 때문에 B를 곱해줘도 D분의 B는 C분의 B보다 훨씬 더 크죠? D분의 B가 C분의 B보다 크다. 얘를 3번으로 놓을게요. 예, 그럼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보시면 1번에서는 정리했더니 D분의 A가 D분의 B보다 큰데 D분의 B는 뭐보다 커요? 그쵸? C분의 B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 얻어낼 수 있다. 그렇죠. D분의 A가 C분의 B보다 크다는 걸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잘 정리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갑자기 이런 게 소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되게 당황을 시키죠. 당황을 시키는데 이 절차를 잘 기억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은 나름 그렇죠. 상위권 학생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커가 있구나. 야, 자, 봅시다. 2번 갈까요? 자, 2번은 또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 정수 x 개수를 구하는 거네요. 정수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수 x가 몇 개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답 마지막에 낼 때 조심하셔야겠죠. 먼저 부등식 첫 번째 풀어볼게요. 음수가 양수로 넘어가면 되니까 4x가 12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x가 3보다 크다는 거 하나 나왔고요. 여기서는 x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럼 얘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6은 x니까 그렇죠. x는 6보다 작다. 그럼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x는 3보다 크다. 그렇죠? 예,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했더니 공통된 부분이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부터 x는 6까지인데 개수를 구하라요. 개수를 구하니까 그냥 6에서 3을 빼주시면 되니까 6-3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3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번 그 연습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이거는 몇 개 또 기억을 해놓죠. 정수나 자연수 x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x가 b일 때 x가 b일 때 a가 그쵸 이런 식이 됐을 때 또 둘 다 등호가 들어있을 때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오케이. 자, 첫 번째의 경우에는 경우 어떻게 나오죠? 예, 모두 전부 다 B-A는 다 똑같아요. B-A는 똑같은데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를 해주고 얘는 그냥 두고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플러스 1을 해주는 게 개수 셀 때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고 따로 메모해 놓으시면 이 다음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미리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가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절대값 스토리죠. 예, 얘는 당연히 어때요? 시험 문제 꼭 나오죠. 예, 이거 손목 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별을 준비했습니다. 별이 잘 보이나요? 예, 별이 그렇죠?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절대값은요, 늘 그렇죠? 시험 문제 양념이죠. 아주 중요한 단골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함수나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 얘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과정은 우리가 절대값을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가 더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일이 나열해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수직선을 일단 보면요.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2네요. 그러니까 x가 그쵸?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절대값이 풀어지는 데이터가 다르네요. 어디 한번 해보죠. 자,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됩니다. 자, 음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부호를 반대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5보다 작다. 그래서 x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디 볼까요? 1이고 마이너스 4가 2x.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근데 얘는 우리 전제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체크. 두 번째, 이 부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일 때는 0 대표적으로 숫자 집어넣어보면 0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니까 얘는 양수로 풀리겠네요. x 더하기 1. 얘는 음수로 풀리겠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거 소술령 나올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자, 별 2개 나갑니다. 왜 중요하냐면 얘를 없애서 선생님 x가 없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0 곱하기 x 더하기 3은 5보다 작고 따라서 0 곱하기 x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오케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성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x가 이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통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선생님 x가 없어졌어요 라고 해서 x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0 곱하기 x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판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술형에서도 점수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과정일 때 여기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x가 2보다 클 때니까 양수로 풀리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 그럼 이 x는 넘겼더니 6보다 작고 x는 뭐죠? 3보다 작죠. 근데 우리의 범위는 얘는 x는 2보다 클 때 그렇죠? 이렇게 제한했었기 때문에 얘가 또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집합을 했더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부터 x는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얘에서 얘 빼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개다? 6개가 바로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요, 아주 여러분들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시험 문제가 약간 또 어렵게 나오면 절대값이 3개 나옵니다. 와, 엄청 진짜 스트레스 받겠죠. 3개까지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2개 정도가 적당하긴 한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푸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아주 더 단순하게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울 거니까 기대하시고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은 아이들이 절대값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무작정으로 내 마음대로 절대값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x가 어떤 값에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값 풀리는 게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6개가 나옵니다. 됐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또 이제 그렇죠? 2차 분식을 풀어라.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을 그대로 놓겠습니다. 근데 중요도는요, 이 정도 왕별이 그렇죠? 갈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 정도 그렇죠? 분홍색 별로 바꿔 놓겠습니다. 별 만드느라 선생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별 예쁘죠? 야광입니다. 참고로. 자, 봅시다. 2차 부등식을 풀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 핵심은 어떤 거냐면 절대값 x제곱을 얘를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종종 이 테크닉을 아주 요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은 똑같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의 단서는 얘를 이렇게 볼 줄 아느냐가 중요하죠. 제곱을. 그러면 3의 절대값 x 더하기 2니까 자, 얘 인수분해 해볼까요? 얘는
그대로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게 되고 절대값 x는 어떤 거? 그렇죠. 1 이상 2 이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공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공식이냐면 어떠한 별이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를 별로 적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처럼 여기에 x라는 문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3x 플러스 4x, 뭐 2x의 제곱 플러스 3x 등등 항이 여러 가지 다항식이 여러 가지 항이 묶어지는 다항식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럴 때도 써먹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값 별이 a하고 b 사이일 때 자, 어떻게 된다? 두 가지로 풀리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죠? 절대값이 이 별은 a서부터 b 양수일 때는 이렇게 풀려야 되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b부터 별은 그렇죠? 마이너스 a 양수일 때는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음수일 때도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얘를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따로 포스트에 딱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볼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이 보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x는 1부터 2 사이에 들어있어도 되지만 마이너스 2부터 x는 어디?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있어도 되죠.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아셨죠? 다음 2번으로 갈까요? 2번도 선생님 절대값 x가 있는데 x의 제곱이 있네요. 그럼 이것도 제가 해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5x 이렇게 쓰란 이야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 해볼까요? 플러스 5 나오고 마이너스 6이니까요. 그렇죠? 절대값 x 플러스 6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얘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얘는 크니까 절대값 x는 뭐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키포인트가 있죠. 뭐 절대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죠?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만 확인하시면 되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렇죠. x가 1보다 크든지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2번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할 게 선생님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거나 모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만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x의 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문제에 따라서는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다음에 고3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으로 갈까요? 가겠습니다. 자, 5번 부등식도 약간 좀 변형된 스토리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도 줄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 내려와 이제. 오케이,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얘래요. 아하, 그렇죠? 이 부등식의 0보다 작은 해가 사이가 딱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선생님 알겠어요. 2하고 4가 이 방정식의 두 군이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저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 답의 형태에 의해서 x-1, x-4라고 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이 경계 조건은 이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근이기 때문에 2하고 4가 바로 두 식의 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라는 것은 그렇죠. 두 근이 2하고 4니까 그렇죠.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5죠. 합은 5인데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되고 곱은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러니까 b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5고 b가 4인데 이 문제에서는 a하고 b를 구하라는 표현이 아니죠. 뭘 구하라? 저 식을 구하래요. 그래서 다시 저 b 값에다가 4를 집어넣어주고 a 값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얘의 해를 구하랍니다. 그럼 해보죠. 인수분해 스토리죠. 4x-1, x-1하면 되나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따라서 x는 큰 거보다는 크고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쵸 부등식의 경계 조건이 그쵸 그 방정식의 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6번 갈게요. 자, 6번은 연립 부등식이죠. 얘도 정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실 거 마지막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x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x가 몇 개 있냐라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 있는데요.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꼴이죠. 자,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3, x-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x는 1보다 크든지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는 게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하면 그쵸 x 더하기 5, x-4가 0보다 작죠. 작으니까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x는 4가 됩니다.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그다음에 저기 위에 거는 1보다는 1 이상이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럼 공통 부분이 여기니까 답을 표현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5부터 x는 마이너스 3까지, 1부터 x는 4까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표현하면 되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수 x의 개수죠. 그래서 여긴 등호가 둘 다 하나씩만 있는 거니까 가볍게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가 나오고요. 얘에서 얘 빼주면 3이니까 총 몇 개 있습니까? 얘 5개가 있죠. 그래서 5개가 바로 답이 됩니다. 항상 마지막에 정확히 답을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시면요. 부등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7번 같은 거는 개념 때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이렇게 배우셨죠. A하고 B하고 뭐 C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한번 풀어주는 거죠. 선생님 A하고 C를 얘에서 그냥 선생님 저는 얘 이용하면 안 되나요? 되긴 되는데요. 답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오히려 여기하고 여기 답을 구하는 게 더 정확하고 얘는 맞긴 맞지만 결정적인 답에는 영향을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때는 운이 좋아서 맞을 수도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얘는 항상 맞습니다. 근데 A하고 C 얘를 이용하면 어떨 때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틀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푼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가볼까요? 자, 얘는 우리 먼저 얘부터 풀어야 되죠. 그래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고 2x의 제곱이 있으니까 동생들이 다 넘어가 보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2x-1, x-1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다. 크니까 x는 어때요? 2분의 1보다 작든지 x는 1보다 크든지. 오케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겠죠? 자, 얘 보겠습니다. 얘는 그렇죠? 2x의 제곱이 왼쪽에 있으니까 자, 동생들 다 넘어와. 2가 있네. 나눠줘. 네. 자, 그 다음에 6은 그렇죠? x-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어디까지? 3까지. 그럼 말하지 않아도 공통범위 찾아갑시다.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요. 3이 여기 있고요. 검정바둑알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다. 2분의 1은 이 정도. 그렇죠? 1은 이 정도. 오케이. 공통범위가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x는 2분의 1까지인데 등호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부터 x는 3이야. 등호 빠지면 안 되겠죠? 이랬는데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냥 답이네요. 해를 구하라 또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식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테크닉은 A, B, C 서로 이렇게 부등식이 돼 있으면 얘는 어떻게 풀자?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묶어서 하나 풀면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연습시키는 문제겠네요. 자, 그다음 8번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 자체가 벌써 줄이 3줄이에요. 여러분 당황하시죠? 그렇죠?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얘는 지금 보니까 판별식 대한 스토리죠. 판별식에 대한 스토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중군을 갖는데요. 중군 뭐라고 그랬죠? 판별식이 0이라고 했죠? 이용하시면 되고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네, 그럼 들어가 보죠. 중군을 갖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판별식 a 플러스 1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죠? ac 얘는 0에 대한 한답니다. 그러면 a 값이 바로 나와버리겠는데요. 어디 볼까요? a가 여기서 a제곱 a 사라지니까 2a 더하기 4 0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딱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1을 인풋 시켜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2x 플러스 2 플러스 b는 0. 근데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된대요. 허근을 가지려면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자, 판별식 b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b가 0보다 작아야겠죠? 자, 이거 풀 때 여러분들은 다 전개해서도 푸실 수 있겠죠? 저는 전개하지 않아요. 왜? b 플러스 2가 똑같이 들어있죠? 그럼 얘는 b 플러스 2를 앞으로 빼주면 앞에는 b 플러스 2만 남고 뒤에는 얼마 남아요? 4만 남으면 되죠? 이것도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테크닉이죠? 그래서 b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그렇죠? 0보다 작으니까 b는 마이너스 2와 b는 어디?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모든 정수 b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b가 정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0과 1만 되고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은 얼마다? 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0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판별식인데요. 부등식에서 나왔던 이유는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른 계산을 물어보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죠. 그쵸. 오케이. 됐습니다.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예, 0이다. 허근일 때는 0보다 작다. 실근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실근일 때는 0보다 크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연습 문제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하는 패턴이 조금씩은 적응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선생님 이 수업 이 억양이나 이 말하는 속도가 되게 중독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되게 빠르다고 느껴질 텐데 또 수업을 듣다 보면 저 정도는 해야 돼. 저 정도 속도로는 가야 돼. 왜냐하면 고3 때 여러분들이 축축축 빨리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속도에 대한 적응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수업을 여러 번 듣다 보면 학교 스님들이 너무 느린 것 같고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적응하시고 예,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잘 견뎌내고 자 허리 펴시고 조심은 안 돼. 9번부터 서서히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점점 중요한 문제니까 허리 딱 펴시고 좀 물 한 잔 먹으시고 또 시작합시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얘래. 오케이. 얘는요 우리가 요령을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두 개의 부등식인데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숫자에는 등호가 있고 어떤 숫자에는 등호가 없죠. 즉 등호가 있는 A하고 4는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걸 눈치채셔야 돼. 그 다음에 1하고 B는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걸 눈치를 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B는 그렇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식 인수분해하면 그때요. x-1, x-3이 0보다 크니까 그렇죠. B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3이 되겠죠. 1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등호가 있는 거 보시면 4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얘는 어디 인수분해 해볼까요? 2x-1 그다음에 x-4 오케이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4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A는 얼마? 그래서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렇게 눈치채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3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예요?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답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답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부등호의 모양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0번 볼게요. 자, 10번 응용 문제 스텝 1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근데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차분히 접근해 볼게요. 자, 밑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x 플러스 5인 삼각형의 넓이래요. 그러면 어디 해볼까요? 자,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x래요. 근데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x 더하기 5래요. 아, 그런가 봐요.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3 이상 25 이하래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x 곱하기 그다음에 높이인 x 더하기 5를 곱했더니 넓이가 25 이하 3 이상이래요. 오케이. 그때 x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뭐 해보죠. 이 곱해주면 6에 그쵸? x 더하기 5는 50이 되겠죠.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게요. 물론 얘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또 되겠죠. 그래서 x값의 범위를 구해도 되지만 어디 저는 한번 그래프로 해볼까요?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그렇죠. x가 어디 지나죠? 0하고 마이너스 5를 지나는 그래프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일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5죠. 최대값은 얼마일 때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얼마인지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면 어디? 잘못 그렸다. 그렇죠? 다들 선생님 잘못 그렸는데요. 금방 캐치하셨나요? 그렇죠? 최고차항이 양수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셔야죠. 이렇게 그렇죠. 순간 선생님 틀렸다고 막 틀린 거 찾아내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죠. 큰일 날 뻔했네. 혹시라도 저기 수업 듣다가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게시판에 남겨놓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답변도 드리고 또 그쵸 응원 또 글도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최소가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집어넣었더니 2분의 5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5네요.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25가 나오는 그래프인데 어디서부터 어디? 6부터 50 사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6부터 50 사이면 얘 그림이 좀 겹치지만 얼른 제가 지워놓고 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쭉 있고 쭉 있다면 이 그래프 중에서 6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곳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6은 한 이 정도 그래프가 있다면 50은 한 이 정도 그래프가 있겠죠. 그러니까 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 그래프에서 사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하고 여기가 답이 되고 또 여기하고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서 일단 답의 영역을 확인했으니까 우리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볼까요? 자, 쌤이 여기서 보시면 먼저 그렇죠? 얘 먼저 풀어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은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 했더니 x 더하기 6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러면 5 나오죠? 0보다 크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하나 나왔고요. 자, 얘는 이렇게 풀어줘야 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5x가 마이너스 50이 0보다 작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10,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부터 x는 어디까지? 5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0부터 부등호 들어가죠? 5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답의 범위는 1부터 1 이상이니까 1 이상 마이너스 6 이하.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지만은 두 가지 영역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10부터 x는 마이너스 6 사이에 있고 y는 1부터 x는 그렇죠 5 사이에 있는데 조심할 게 있죠. x는 뭡니까?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아웃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1부터 5까지라고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부터 5 사이에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x 3부터 25까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음수 x가 항상 x는 길이가 양수니까 음수 제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스텝 2로 들어가겠습니다.